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암입니다. 이 얼마 전 보고에 의하면은 80세까지 살면 셋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린다니 걱정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은 걸리면 죽는다 하는 생각은 차츰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의학계에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암만은 정말 안 걸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무서운 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증상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오늘의 주인공 50대 직장인 갑자기 씨. 암입니다. 네? 암이라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이 그럴 리가요. 아이 갑자기 암이라뇨. 아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꽤 오래전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었을 텐데요.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이상 증상. 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시리얼류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급 회수에 여보, 당신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아유 뭐 보나마나 정상이겠지. 뭐 한두 번 건강검진하나. 아유. 아이고, 여보, 당신 당뇨가 의심된다는데? 아 뭐라는 거요? 다시 봐봐.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나왔잖여. 아유. 아, 진짜라니까. 여기 당뇨라고 써 있잖아. 평소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갑자기 씨. 그러나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서 그는 당뇨 판정을 받게 된다.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당뇨라니 말도 안 돼. 웬일로 운동?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검진 결과에 큰 충격을 받는 갑자기 씨. 이를 계기로 그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아이고 어려. 아이고, 여보, 왜 그래? 아이고 어려. 아이고 뛰다가 아이고 허리를 삐끗했나 봐. 그것 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오. 아휴, 어쩐지 오늘 무리한다 싶더니만. 괜찮여? 걸을 수 있겠어?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랬어 이 사람아. 살살해. 아파. 많이 아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이게 며칠째요. 아휴, 당신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오? 병원은 무슨? 아우 원래 허리 아픈 게 좀 오래 가잖아. 아우 며칠 더 쉬면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미련하기는 그냥 병원을 가. 아이고 이게 어째 느낌이 안 좋다 안 좋아? 며칠째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갑자기 씨. 찜질에 파스까지 붙여보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나이 50에 여드름이라도 남겨? 이거. 이게 뭐야? 이 얼굴 완전 누렇게 떴네 떴어. 아유 미치겠네 이거. 아유 이거 어떻게 해? 아유 이거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이렇게 누러지냐 이거. 아유 오늘 약속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가? 아유. 이봐 뜬금없이 남의 화장대는 왜 뒤지고 난리야.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응? 아니 잠깐만. 이 사람이 당신 심정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카메라야. 나 일해야 된다고 이 사람아. 아이고 그렇게 발라봤자 티 하나도 안 난다. 어우 더 누런 것 같다 야. 어떡하냐 너.
여보, 왜 그려?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요즘 통 입맛이 없네. 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고민 같은 거 없어. 그럼 빡빡 좀 먹어봐요. 아니 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요새 왜 근데 진짜? 요새 왜 그러냐 정말. 아니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이봐 제대로 좀 먹어봐. 최근 들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갑자기 씨.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급성 당뇨, 허리 통증, 황달, 그리고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 증상을 보였던 갑자기 씨. 과연 어떤 암에 걸린 것일까? 급성 당뇨도 있고요. 허리 통증도 있고 황달도 있고요. 정말 진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암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승우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갑자기 씨의 증상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무슨 병일까요? 네, 증상으로 봐서 췌장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췌장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직학적으로 췌장선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췌장암은 그 서구나 유럽 쪽에 많이 발병하는 이제 암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이나 대장암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제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대개 선생님 이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암이 진행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췌장암은 크게 복통, 체중 감소, 황달 이 세 가지가 이제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복통은 약 환자의 70 내지 80%에서 발생을 하는데 배꼽 주변으로 통증이 오고 특징적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 췌장암이 진행하면서 췌장 주변에 있는 신경을 침범하고 신경을 자극해서 이런 통증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중 감소도 약 70 내지 80%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뭐 한 달에 15 내지 20kg까지도 체중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황달은 이제 주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췌장 머리 쪽에 그 담즙이 배출되는 담관이 있습니다. 이 담관 쪽으로 췌장암이 침범을 해서 담관을 막으면 소위 폐쇄성 황달이 발생하게 되고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 경우는 이제 그 황달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렇게 췌장의 어느 부위에 암이 생기냐에 따라서 진짜 증상이 참 다양하게 다르죠. 나타날 수가 다르네요. 있는 거군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시잖아요. 췌장암 하면 참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도대체 췌장암은 왜 생기는 건가요, 교수님? 그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뭐 사람이나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암에 생기는 원인은 그 DNA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발생을 합니다. 네.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면은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췌장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췌장암이 생기기 쉬운 위험인자는 우선 고령을 들 수가 있는데 45세 이상이 되면은 췌장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위험 요인을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 소인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서 췌장암이 발병하기 쉬운 이제 조건이 있는 거고 환경적인 요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 그리고 고지방식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조절이 가능하고 가장 큰 이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흡연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약 3배 정도의 그 췌장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췌장암도 유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유전적인 요인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예, 대부분의 암이 다 그런데 약 2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췌장암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그 유전적으로 생기는
유전성 췌장염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췌장암이 흔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유전적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유전 질환이 흔하지는 이제 않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아직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부모나 형제 중에 췌장암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수십 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과거에 뭐 방광암이나 뭐 유방암, 폐암 같은 다른 암을 앓은 경우에도 췌장암이 새롭게 발병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가 유전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췌장암 저희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췌장의 위치상 정확한 검사가 힘들다. 췌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비교적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로서는 이렇게 깊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다든지 그다음 배에 가스가 많으면은 사실 초음파 진단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보다는 당연히 진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복부 CT 촬영을 통해 췌장암을 진단하거나 병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영상이 정밀해 1cm 크기의 암까지 발견 가능하다. 하지만 CT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공명 검사, 즉 MRI 검사로 보완할 수 있는데 췌관과 담관은 물론 간 전이를 관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췌장암은 진단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전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통해 췌장 주변의 림프절 전이는 물론 혈관 침윤 등을 파악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담관과 췌관의 모양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데 조직 검사와 동시에 황달 치료가 가능한 반면 검사 후 췌장염이나 담관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황달이 있었을 때 담관이 막혀서 황달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 담도에다가 배액관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돌을 뺀다든지 췌관 같은 경우에서도 그 췌관이 막혀서 암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만성 췌장염 같이 이제 췌관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봐야지 될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검사에서 질병 상태가 있다고 그 추정되는 환자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이 기본인데 문제는 췌장암 환자의 15%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췌장암 진단 당시에 타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췌장 주변에는 굉장히 주요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러한 혈관들의 침범이 없는 경우에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췌장 자체에만 암세포가 존재할 경우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데 췌장은 20%만 있어도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이 있는 부위만 절제하면 된다.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좀 광범위한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을 때 췌장의 머리 부분과 십이지장과 그리고 원위부 담도와 그리고 위의 일부가 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꼬리 쪽에 있을 경우에는 췌장의 꼬리 부분을 절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을 함께 같이 절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로 췌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다. 췌장암을 5년 생존율을 따질 정도로 그렇게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 나라 데이터도 명확한 건 없지만은 외국 데이터, 저희 나라 데이터 충분히 보면은 전체 췌장암 환자 중에서 5년까지 사시는 분들이 10%도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수술이 아무리 잘 되고 수술을 잘 한다 하더라도 5년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10% 미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술을 한 후에도 한 1년 반 그 정도 지나면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은 1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율이 낮다고 질에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췌장암을 극복하자.
네, 수술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잡고도 취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수술이 도움이 좀 된 건가요? 예,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지만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해내는 이제 근치적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는 췌장암에 있어서 근치적인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진단 시 약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한 후에도 재발률이 높아서 약 80%에서 재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술하는 비율이 10 내지 20%, 그리고 수술 후 재발하지 않는 비율이 20%를 치면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경우는 2 내지 4%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게 췌장암 수술이 외과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복부 수술 중에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수술이라 그러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이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그 보존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그건 환자한테 발생해 있는 증상, 황달이나 복통, 또 식욕부진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이제 시술 또는 약물 투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암 자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법이나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암이 그 췌장 주변으로 좀 진행을 했지만 먼 장기, 폐나 간, 복막 등으로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이 더 진행을 해서 이제 먼 장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항암 치료만 시행을 하게 되고, 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일부 환자에서 큰 이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암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복통이나 이런 다른 재반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자에서는 수명의 연장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우선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췌장암 같은 그런 환자분들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 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되고 또 복통이 줄어들고 함으로써 그 수명의 연장뿐 아니라 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췌장암의 그런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가장 그 큰 문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췌장암은 진단 당시에 약 절반, 50%에서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하나는 췌장암 자체의 특성이 주변 조직이나 임파선 또는 혈관을 따라서 먼 장기로 잘 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자체가 가지는 그런 특성,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군요. 네. 조기 발견이 네,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췌장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물혹이 생겼다거나 혹은 또 췌장염에 걸려 있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췌장의 물혹은 꽤 많습니다. 최근에 CT나 초음파 이런 건강 검진을 하면서 이제 발견이 돼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췌장에 생기는 물혹은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 낭종은 일부는 암으로 진행하는 낭종이 있고, 또 일부는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낭종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낭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낭종이 자라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고, 낭종이 자라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낭종에서 암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췌장 선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예,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흡연, 절대적인 흡연을 하지 않는 금연이 필요합니다. 네. 둘째는 그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음주를 제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나 또는 기왕력이 있어서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또 조기에 암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완치까지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금연, 네. 절주, 또 신선한 야채 많이 먹고 네. 적절한 운동을 해라. 이게 모든 생활습관병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촌 세브란스병원 박성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췌장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 비만한 사람들에게 췌장암이 더 많이 발병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체중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여기서도 항상 적절한 운동과 폭식 피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이 술, 담배는 절주하시고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